여러분은 특이한 음식부터 신비로운 부적, 심지어 마법 도구까지 모든 것을 찾을 수 있는 시장을 상상해 본 적이 있나요? 오늘은 일반적인 옷, 음식, 기념품으로 가득한 시장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우리는 지구에서 가장 특별하고 신비로운 시장의 세계로 뛰어들어 보려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실제로 존재하는 15개의 놀랍고 믿기 힘든 시장을 소개할게요. 불가리아의 신부시장에 서 있는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그곳에서는 젊은 여성들이 잠재적인 남편에게 소개되며 그들의 미래가 상품처럼 취급됩니다. 또는 인도네시아의 마로소크 침묵시장의 독특한 경험에 몰두해 보세요. 이곳에서는 단 한마디의 말 없이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함께 전 세계의 15개의 특별한 시장을 탐험해 보아요. 여러분은 이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할 거예요. 1. 첫 번째. 인도의 여성 결혼 시장. 인도 마니푸르의 임팔 중심부에 위치한 이마 케이텔, 즉 어머니의 시장은 역사와 여성 기업가 정신의 상징으로 돋보입니다. 이곳은 전 세계의 다른 어떤 시장과도 다르게 완전히 여성들에 의해 운영되며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여 먼 곳에서 방문객들을 끌어들입니다. 이마 케이텔은 16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며 마니푸르 왕국의 남성들이 강제 노동이나 군 복무로 떠나면서 여성들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게 된 필요에서 탄생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장은 3개의 큰 다층 건물에 걸쳐 있으며 5,000명 이상의 여성 상인들이 신선한 농산물, 전통적인 마니푸리 과자, 아름다운 섬유, 수공예품, 일상용품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신선한 농산물을 위한 이마 케이텔 과 섬유 및 수공예품을 위한 이마 마켓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오랜 전통에 따라 결혼한 여성만 이곳에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 여성이 은퇴에 가까워지면 그녀는 종종 자매, 딸, 사촌과 같은 친척을 후계자로 선택하여 가족 사업을 이어가야 합니다. 이 전통은 시장의 지속성과 공동체의 유대를 보장합니다. 흥미롭게도 마니푸르 정부는 이 독특한 제도를 지원하며 이마 케이텔에서 남성이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엄격한 처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성들은 쇼핑하거나 보안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 시장은 활기찬 활동의 중심지가 되고 공동체 협력에 좋은 예가 됩니다. 사회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마니푸르 여성들이 더 이상 가족의 재정적 책임을 단독으로 지지 않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마 케이텔은 여전히 지역 문화와 경제의 초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성평등의 상징으로 여성에게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지위를 높여줍니다. 나리 삭티 또는 인도의 여성의 힘의 상징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이마 케이텔은 그 활기찬 분위기와 풍부한 문화적 제공을 경험하고자 하는 관광객들을 끌어모읍니다. 인도의 여성 결혼 시장이 여성의 권한 강화와 경제적 기회를 상징하는 반면 상하이의 결혼 시장은 부모가 중매를 서는 문화적 전통을 반영하며 오늘날 급변하는 세상에서 여성의 역할을 형성하는 사회적 규범에 대한 독특한 시각을 제공합니다. 이 두 번째. 상하이 결혼 시장. 상하이 결혼 시장은 상하이 인민공원 중심부에 위치한 독특한 전통입니다. 이 활기찬 모임은 부모와 조부모들이 미혼 자녀를 위한 결혼 상대를 찾기 위해 모이는 곳입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시장은 활동으로 북적입니다. 손으로 쓴 이력서가 우산과 보도에 전시되어 있으며 나이, 키, 학력, 직업, 자동차 및 재산과 같은 중요한 정보가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부모들은 이러한 세부 정보를 나열하며 자녀를 위한 완벽한 짝을 찾기를 희망합니다. 이 시장은 비 오는 날이나 화창한 날 모두 운영되며 많은 젊은 성인들이 경력과 교육에 너무 바빠 사랑을 찾는 데 집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우려로 운영됩니다. 이는 부모들이 만나고 대화하며 잠재적인 인로즈를 평가하는 사회적 허브로 매주 수천 명이 참석합니다. 이곳의 중매 성공률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상하이와 중국의 수백 개 도시에서 사랑받는 전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러한 시장을 통해 사랑을 만드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들은 사회적 기대와 자녀를 위한 적합한 파트너를 찾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계속해서 이 전통을 이어갑니다.
낮은 성공률에도 불구하고 이는 종종 젊은 세대가 소개팅과 정략 결혼에 관심이 없기 때문으로 여겨지지만 시장은 여전히 지속적인 문화적 관행의 증거로 번창하고 있습니다. 상하이 결혼 시장의 전통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는 아름다운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현대의 사랑과 개성을 추구하는 것과 충돌한다고 느끼시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과 개인적인 경험을 나눠주세요. 세 번째. 불가리아의 처녀 신부시장. 불가리아의 처녀 신부시장은 매년 4번 개최되는 특별한 행사로 스타라 자고라 마을에서 열립니다. 이 행사는 불가리아의 약 18,000명의 로마인 하위 집단인 칼라이즈지 로마족에게 중요한 행사입니다. 수세기 동안 이 전통은 주로 대장장이로 일하는 칼라이즈지 공동체의 가족들에게 자녀의 결혼을 주선할 기회를 제공해왔습니다. 딸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일부 가족들은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일찍 학교를 그만두기도 합니다. 이 시장은 매년 봄의 절정에 이르며 젊은 소녀들이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가족과 함께 남성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행진하는 활기찬 장면이 펼쳐집니다. 이 시장에서는 15에서 18살의 소녀들이 주목받으며 잠재적인 남편을 끌어들이기 위해 화려한 의상과 정교한 화장을 합니다. 한 남성이 관심을 보이면 가족들은 협상에 들어가며 신부의 가격은 소녀의 미모와 처녀성에 따라 약 2,800달러에서 5,600달러 사이로 결정됩니다. 딸의 처녀성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실패할 경우 신부의 가족은 벌금을 물거나 공동체에서 배척당할 수 있습니다. 협상이 이루어지고 대금이 지불되면 신부는 신랑에게 약혼한 것으로 간주되어 이 시장은 인생의 파트너를 확보하는 매우 빠른 방법이 됩니다. 유럽 사회에서 인권 침해와 여성에 대한 경시로 비판을 받지만 칼라이즈지 공동체는 이를 딸들의 안전하고 번영한 미래를 보장하는 소중한 전통으로 여깁니다. 불가리아의 처녀 신부 시장이 전통과 가족 협상에 뿌리를 두고 있는 반면 베트남 사파의 사랑 시장은 매칭에 대한 더 활기차고 낭만적인 접근 방식을 제공하며 각기 다른 문화가 관습을 보존하고 인생의 파트너를 찾는 과정을 탐색하는 다양한 방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베트남 사파의 사랑 시장. 베트남 사파의 사랑 시장은 후몽족과 다오족과 관련된 매혹적인 문화 전통입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사파 마을의 돌교회 앞 중앙 광장은 이 독특한 행사로 활기를 띱니다. 일반적인 시장과는 달리 사랑시장은 이 지역 사회의 구애와 사회적 상호작용의 문화적 관행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이 활기찬 모임은 젊은 남녀가 만나고 교류하며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사회적 장소이자 거래의 중심지 역할을 합니다. 이 시장의 정확한 기원은 불확실하지만 베트남 북서부 지역에서 가장 활기찬 목적지 중 하나로 남아있으며 특히 다오족과 흐몽족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노인부터 젊은이들까지 소년과 소녀들이 사파 광장에 모여 전통 간식을 즐기며 제품과 농기구를 교환합니다. 이 특별한 날은 젊은 마을 사람들이 사교하고 잠재적인 인생의 파트너를 찾을 기회를 제공합니다. 소녀들은 가장 멋진 의상으로 장식하고 팔찌, 목걸이, 귀걸이, 머리 장식과 함께 등의 바구니를 메고 나타납니다. 소년들도 최신의 브로케이드 옷을 입습니다. 소년이 소녀에게 관심을 보이면 그는 전통 악기인 캔을 연주하며 춤을 춥니다. 소녀는 우산을 열고 잎을 불어 응답합니다. 오늘날 사파 사랑시장은 사파 광장에서 열리며 줄다리기, 플루트 연주, 사랑 노래 부르기와 같은 흥미로운 활동이 진행되어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여러분께 10초만 부탁드릴게요. 저희를 도와주실 수 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 대가로 저희는 여러분을 위해 이슈를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할게요. 약속할 수 있나요? 5번째. 중국의 약재시장. 중국 광저우의 중심부에 위치한 칭핑 약재시장은 전통 중국 의학이 살아 숨쉬는 매혹적인 장소입니다. 이 분주한 시장은 자연요법이 요통, 기억상실, 심지어 암과 같은 심각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믿는 고대 관행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칭핑에서는 희귀한 동물과 악어까지 포함된 놀라운 상품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 악어는 상점에서 직접 가공되어 그 머리는 종종 죽이나 죽으로 요리됩니다. 이러한 요리는 폐 질환을 치료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믿어집니다. 이 시장은 상어 지느러미로도 유명하며 이는 중국 요리와 의학에서 귀한 품목입니다. 하나의 흰 상어 지느러미는 최대 $1,000에 거래될 수 있으며 이는 그 가치를 반영합니다. 전통 중국 의학은 1,500가지 이상의 동물종이 치유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들 중에는 희귀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종들도 포함되어 종종 논란의 여지가 있는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호랑이의 성기는 남성 강화 제품에 사용되기도 하며 뱀의 피는 남성 성능을 높이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뱀 고기는 영양가가 높아 시력을 좋게 하고 뼈를 튼튼하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건조된 뱀 고기도 판매되지만 상인인 칭핑선은 희귀한 뱀들이 거의 멸종 상태에 있으며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고 언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시장 수요는 사람들이 이를 비밀리에 판매하게 만듭니다. 이는 전통과 보존 간의 갈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6. 두바이 골드수크. 두바이 골드수크는 지구에서 가장 유명한 금 및 보석 시장 중 하나입니다. 두바이의 분주한 상업지구인 데이라의 중심부에 위치한 이 놀라운 시장은 350개 이상의 소매업체를 자랑합니다. 이곳에서는 황금, 은, 백금 및 귀중한 보석의 화려한 배열을 탐험할 수 있습니다. 시장은 매주 토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금요일은 오후 4시부터 밤 10시까지 활기차게 운영됩니다. 두바이 골드수크의 기원은 20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가며 두바이가 이 지역의 주요 금 거래 중심지로 부상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전 세계의 보석상과 상인들이 모이는 활기찬 만남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수크에 발을 들이면 방문객들은 순금으로 제작된 단순한 반지, 팔찌, 목걸이부터 복잡하고 정교한 작품들까지 매혹적인 금 보석 컬렉션을 맞이하게 됩니다. 두바이 골드수크는 단순한 쇼핑 목적지일 뿐만 아니라 두바이의 금 장인 정신의 풍부한 전통을 탐구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두바이 정부는 판매되는 금에 대한 엄격한 품질 관리를 보장하여 방문객들이 위조품에 대한 걱정 없이 쇼핑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두바이의 수입세 면제 정책 덕분에 이곳의 보석 가격은 일반적으로 세계 평균보다 약 20% 낮아 고급 보석을 찾는 이들에게는 천국과도 같은 곳입니다. 눈부신 두바이 골드수크가 귀중한 금속과 보석의 세계를 화려하게 보여주는 반면 헬싱키의 구시장 홀은 핀란드의 풍부한 요리 유산을 아늑하게 맛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합니다. 각 시장은 역사, 문화, 감각적 경험의 독특한 조화를 통해 전 세계 방문객들을 매료시킵니다. 7. 핀란드 헬싱키 구시장 홀. 헬싱키의 구시장 홀은 1890년에 설립된 이 상징적인 시장은 핀란드에서 가장 오래된 실내 시장일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풍부한 요리 전통을 보여주는 문화적 보물입니다. 유명한 건축가 구스타프 니스트롬이 설계한 이 시장은 당시 유럽 시장 홀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남항의 아름다운 해안가에 자리 잡은 구시장 홀은 지역 주민과 관광객 모두를 끌어들이는 매력적인 목적지입니다. 처음 문을 열었을 때 시장은 120개의 가판대를 특징으로 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음식을 제공하는 곳으로 발전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연어 수프, 술록 스프링롤, 엘크 케밥과 같은 전통 핀란드 별미와 다양한 치즈, 생선, 조개, 과일, 갓 구운 빵 등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 시장은 핀란드 문화와 요리의 활기찬 중심지 역할을 하며 방문객들에게 진정하고 잊지 못할 쇼핑 경험을 제공합니다. 새로운 맛을 찾는 미식가든 지역 전통에 몰입하고 싶은 여행자든 구시장 홀은 핀란드의 정신을 진정으로 구현하는 꼭 방문해야 할 장소입니다. 8. 터키 이스탄불 향신료 시장. 향신료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매혹적이고 활기찬 시장 중 하나입니다. 이스탄불의 역사적인 에미네뉴 지구에 위치한 이 시장은 17세기에 건설된 이후로
분주한 활동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원래는 1660년대에 새로운 모스크 단지의 일환으로 세워져 카이로에서 수집한 세금으로 모스크의 유지비를 충당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 시장은 88개의 아치형 방과 6개의 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탐험하기 쉬운 L자형 레이아웃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복도를 거닐다 보면 다채로운 전시와 향신료, 허브, 차의 유혹적인 향기로 가득 찬 활기찬 감각적 경험이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85개 이상의 상점이 있는 이 시장은 사프란, 수마트, 커민, 파프리카와 같은 향신료, 말린 과일, 견과류, 과자, 차, 유명한 터키 디라이트 등 다양한 상품을 제공합니다. 오스만 제국 시대에는 향신료 시장이 향신료 무역의 중요한 중심지였으며 제국 전역의 상인들이 모여 향신료뿐만 아니라 실크와 귀중한 보석과 같은 사치품을 거래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장은 관광객과 지역 주민 모두에게 꼭 방문해야 할 장소로 남아있으며 전통 터키 제품, 약초 요법, 자연 미용 제품의 풍부한 배열을 제공합니다. 9번째. 모로코 신부시장. 모로코의 신부시장은 이밀칠 결혼축제로 더 잘 알려져 있으며 아틀라스 산맥의 이밀칠 마을에서 매년 열리는 활기찬 행사입니다. 이 축제는 세프템버에 열리며 아이트 하디두 베르베르 부족의 전통적인 모임으로 로미오와 줄리엣과 유사한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는 고대 전설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시장은 새벽이 밝기 시작하자 시작되며 그 매혹적인 관습을 목격하고자 하는 인파를 끌어모읍니다. 젊은 여성들은 주목의 중심이 되어 화장을 하고 눈을 강조하는 마스크를 착용하여 이 행사를 준비합니다. 하루가 지나면서 이 여성들은 잠재적인 고운자와 눈빛과 말을 교환하는 영원한 구애의 의식을 진행합니다. 이 섬세한 눈맞춤과 대화의 춤 속에서 한 젊은 여성이 자신의 표현력 있는 시선과 따뜻한 목소리로 고운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신부시장은 젊은이들만의 장소가 아니라 과거의 경험과 양육 능력을 지닌 과부와 이혼 여성들에게도 새로운 사랑과 동반자를 찾을 희망의 장소입니다. 상호 연결이 이루어지고 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커플은 즉시 결혼하기로 결정하거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베르베르의 결혼 관습도 흥미롭습니다. 의식의 일환으로 신부의 어머니는 다리에 헤나 주스를 바르는 의식을 행하며 이는 그녀를 해로부터 보호한다고 믿어집니다. 감동적인 작별의 순간에 어머니는 신부의 무릎에 입맞춤을 하며 신부는 새로운 삶을 위해 떠납니다. 신부는 당나귀나 다른 가축을 타고 남편의 집으로 이동하며 여성 친척이 동행하여 그녀의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보살핍니다. 이는 그녀를 악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베르베르 문화에서 일처제가 일반적입니다. 남편은 전통적으로 가족 내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지만 여성들은 상당한 지위와 존경을 받습니다. 결혼식 밤에 신랑은 신부를 보호하겠다는 평생의 서약을 하며 베르베르 전통만큼이나 지속적인 약속으로 그들의 결합을 봉인합니다. 10번째. 일본 가와사키 시장. 일본 가와사키에 위치한 가와사키 시장에서는 강철 남근 축제로 알려진 특별한 연례 행사가 열립니다. 이 독특한 축제는 도쿄 남쪽에 위치한 카나야마 신사에서 매년 4월 첫 번째 일요일에 열립니다. 이 축제는 생식력, 성건강, 성병 예방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강철 남근 축제는 미코시라는 세 개의 거대한 남근 모양의 이동식 신사를 선보이는 매혹적인 퍼레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축제 참석자들은 무화과 조각 대회와 같은 독특한 활동을 즐길 수 있으며 남성 생식기를 형상화한 다양한 음식과 상품을 판매하는 상인들이 거리를 가득 메웁니다. 이 축제는 단순한 지역 문화 행사를 넘어 전 세계 관광객을 끌어모으며 HIV 연구를 위한 인식과 기금을 모으는 플랫폼 역할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카나야마 신사는 에도 시대, 즉 17세기 초부터 19세기까지 성병으로부터 보호받고 번영을 기원하기 위해 매춘부들이 자주 찾던 곳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활기찬 축제는 음악, 공연, 성건강 및 다양성에 대한 강한 초점을 가진 독특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일본 가와사키의 강철 남근 축제가 생식력과 성건강을 색다르게 축하하는 반면
볼리비아의 마녀시장은 방문객들을 신비로운 전통과 영적 관습의 세계로 초대하며 각 문화가 자신의 신념과 관습을 어떻게 존중하는지를 매혹적으로 보여줍니다. 11. 11번째. 볼리비아 라파즈의 마녀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도인 라파즈의 중심부에 위치한 특별한 목적지입니다. 안데스 계곡의 숨막히는 경치 속에서 해발 고도 3250에서 4100m에 이르는 이 활기찬 시장은 볼리비아의 신비롭고 독특한 문화를 탐험하고 싶은 이들에게 꼭 방문해야 할 곳입니다. 시장에 들어서면 볼리비아 사람들의 영적 세계를 엿볼 수 있는 다양한 가판대에 매료될 것입니다. 가장 흥미로운 물품 중 하나는 건조된 라마테아로 만든 부적입니다. 이는 깊은 영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믿음에 따르면 이러한 부적을 새 집의 기초 아래 묻으면 가족에게 행운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이러한 건조된 라마테아는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악령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외에도 시장에는 영혼을 담고 있다고 여겨지는 기괴한 조각상, 저주에 사용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불행을 가져다주는 해골과 관이 있습니다. 마녀시장의 판매자들은 각 부적의 의미와 용도에 대해 기꺼이 설명해주며 호기심 많은 방문객들에게 열정적으로 조언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적 물품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며 어떤 형태의 불경한 행동은 퇴장당할 수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열리는 마녀시장은 볼리비아의 영적 및 문화적 전통을 탐험하는 매혹적인 여정입니다. 12번째. 인도네시아 마로소크 침묵시장. 인도네시아 서수마트라의 중심부에서는 마로소크라는 매혹적이고 독특한 문화 전통이 번창하고 있습니다. 이 흥미로운 문화유산은 소 거래를 중심으로 하며 존엄성과 존중의 깊은 가치를 반영합니다. 마로소크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소와 물소를 판매하는 섬세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독특한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낮은 가격에 이 동물을 판매하는 것은 불경스럽게 여겨지며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것은 탐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마로소크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제3자의 간섭 없이 가격을 조용히 협상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마로소크의 세계에서 침묵은 많은 것을 말합니다. 구매자와 판매자는 전통적인 수화로만 의사소통하며 천 아래에서 조용한 악수로 거래를 진행합니다. 외부인에게는 거래의 세부 사항이 보이지 않도록 고개를 끄덕이거나 흔드는 모습만이 드러납니다. 거래가 성사되면 양측이 고개를 끄덕이고 손을 떼어 거래가 확인됩니다. 거래를 마무리하기 위해 구매자는 판매자의 주머니에 조용히 보증금을 넣고 동물의 목에 묶인 로프를 풀어줍니다. 실제 판매 가격은 철저히 비밀로 유지됩니다. 마로소크 전통은 제3자의 간섭을 금지하여 공정성을 보장하고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배신 가능성을 방지합니다. 이 오랜 관행은 비즈니스 윤리에 대한 강력한 시연으로 소 거래자들 간의 강한 관계를 촉진하며 미낭카바우 사람들의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깊은 지혜를 보여줍니다. 주로 서수마트라의 분주한 축산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침묵시장은 이러한 비밀스러운 거래의 중심지입니다. 이 시장은 상업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미낭카바우 사람들의 독특한 문화적 가치를 살아있는 증거로 보여줍니다. 13번째. 호주 쿠마 뒷문시장.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의 쿠마 뒷문시장은 매달 셋째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반까지 열리는 활기찬 지역 행사입니다. 쿠마 뒷문시장에서는 지역 농산물, 수제 예술 및 공예품, 화려한 식물, 독특한 의류, 흥미로운 잡화가 가득한 다양한 가판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쿠마 로타리 클럽의 푸드트럭과 바비큐에서 제공되는 맛있는 음식과 음료를 즐기며 최고의 커피도 맛볼 수 있습니다. 시장은 단순한 쇼핑을 넘어 가족 친화적인 분위기를 제공하며 음악과 어린이 활동을 포함한 라이브 엔터테인먼트가 함께하는 활기찬 사회적 모임을 만들어냅니다. 이 시장의 진정한 특별함은 그 목적입니다. 모든 수익금은 쿠마 로타리 클럽이 주도하는 지역사회 프로젝트와 이니셔티브를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로 인해 쿠마 뒷문 시장은 단순히 즐거운 경험일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방법이 됩니다. 따라서 지역 주민이든 지나가는 관광객이든 이 특별한 시장을 방문해 보시고 이곳이 정말 유일무이한 곳인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14번째. 태국 매끌롱 시장. 매끌롱 시장은 방콕에서 약 50마일 떨어진 사무트 송크람주에 위치한 특별한 목적지입니다. 이 시장은 쇼핑과 기차의 스릴을 결합한 독특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처음에는 해산물을 주로 판매하기 위해 빈 땅에 세워졌던 매끌롱 시장은 태국 정부가 철도 노선을 건설하면서 흥미로운 변화를 겪었습니다. 오늘날 이 독특한 철도 시장은 신선한 과일, 열대채소, 향기로운 허브, 맛있는 향신료, 다양한 육류와 생선을 판매하는 상인들로 분주합니다. 매끌롱 시장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상업이 기차의 소음과 만나는 생동감 넘치는 장면입니다. 기차가 접근할 때 독특한 경적 소리로 신호가 주어지며 상인들은 신속하게 상품을 포장하고 차량을 걷어내어 기차가 통과할 수 있는 좁은 통로를 만듭니다. 기차가 지나간 후 그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사업을 재개하며 가판대를 재정비합니다. 이 매혹적인 광경은 하루에 약 8번 발생하며 혼란과 조화의 조화를 통해 관광객들을 매료시킵니다. 그러나 방문객들은 기차가 지나갈 때 주의해야 하며 이 활기차고 분주한 환경에서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15번째. 뉴질랜드 고블린 시장. 뉴질랜드의 고블린 시장은 서커스, 극장, 이야기의 매혹적인 조화를 이루며 기존의 공연 예술을 초월하는 독특한 경험입니다. 이 특별한 경험은 혁신적인 내러티브와 고개의 혼합으로 유명한 서커스 회사 더 더스트 팰리스에 의해 제작되었습니다. 1862년에 처음 출판된 크리스티나 로제티의 고전시 고블린 시장에서 영감을 받아 이 쇼는 두 자매의 매혹적인 이야기를 전하며 유혹, 희생, 구속의 깊은 주제를 탐구합니다. 이 현대적 각색은 로제티의 내러티브를 놀라운 시각적 및 청각적 스펙타클로 생생하게 만듭니다. 관객들은 공중 실크, 링, 균형 빔 공연 등 숨막히는 고개 행렬을 감상하며 이 모든 것이 이야기와 완벽하게 엮여져 있습니다. 공연자들은 신체 예술과 인상적인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시의 주제를 전달하며 대화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 감정적인 여정을 만들어냅니다. 이 몰입형 경험은 재구성된 음악과 다른 세계의 악기 소리가 가득한 풍부한 사운드스케이프로 더욱 강화됩니다. 고블린 시장은 혁신적이고 매혹적인 공연으로 찬사를 받으며 종종 숨막히게 아름답고 감정적으로 강력하다고 묘사됩니다. 세계 곳곳의 관객들에게 투어를 진행하며 언어와 문화를 초월하는 예술의 힘을 증명하는 잊지 못할 모험을 제공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 글로브고를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여러분이 좋아할 내용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에 저희 채널에서 다루고 싶은 나라에 대한 댓글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